같이 산 남자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아, 문신은 역시 나쁜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폭들이 문신을 많이 하게 됐겠죠? 안녕하세요. 뭐 좀 하는 언니 모하니입니다. 제가 15년, 16년 전에 뉴욕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타투였어요. 그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타투나 피어싱 해주는 샵이 많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타투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약간 타투, 문신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였거든요. 일단 거긴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쁘고 귀여운 것들도 많아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타투샵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말았거든요. 나중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이렇게 반영구 문신하는 친구는 있었지만 결국 타투를 하는 친구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년 만에 한국에서도 타투가 보편화되는 거 보면서 지금 다시 또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우리 PD님 한 것도 너무 예뻐서 그거 볼 때마다 막 좀 욕심도 나고요. 예전에는 문신하면 조폭 혹은 막 불량한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걸 많이 떠올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조폭이나 범죄자가 잡혔다는 뉴스 보면은 다들 문신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때는 연예인도 문신을 거의 안 했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 드러내고 다니는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90년대에 제가 본 타투는 시카고 불스에서 뛰던 데니스 로드맨이었어요. 그런데 로드맨도 당시에는 마이클 조던이나 스커티 피펜에 비해서는 좀 문제야, 나쁜 남자 이미지가 강했으니까 저도 그때는 문신은 역시 나쁜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만든 건 영화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조폭 영화가 뜨면서 문신도 같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영화 조폭마누라였어요. 조폭 두목인 신은경이 신분을 속이고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결국 막 이렇게 등을 뒤덮은 용문신을 남편이 발견하면서 그 정체를 들키거든요. 이 영화가 추석 때 500만 관객 넘게 동원해 대박이 나면서 조폭 영화가 진짜 많이 나오고 거긴 또 문신한 조폭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땐 한창 문신하면 조폭, 조폭하면 문신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 사만, 그러니까 한반도 쪽을 얘기할 때 그 사만 남자들이 문신을 했다는 기록이 한 두어 번 정도 나와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신 기록이 많고 중국과 가까우면 그 기록이 적었다고 해요.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아이누족 그리고 대만의 고산족이 문신을 많이 했어요. 고려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 문신이 형벌로 쓰여요. 문신이 형벌로 쓰인 건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렇게 형벌에 따라서 얼굴이나 팔에 새기는 글자도 달랐고 상당히 이렇게 세분화가 됐거든요. 어른들이 욕할 때 경칠놈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이라는 게 바로 이 형벌, 문신을 새긴다는 거니까 이게 욕으로 쓰일 만큼 치욕스러운 형벌인 거죠. 그런데 문신 관련해서 정말 재미있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우동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여러 남자와 잔 기생인데 같이 잔 남자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해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시선을 엄청 신경 썼던 조선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저로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이거든요. 아무튼 어우동은 결국 풍기문란으로 사형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 뒤에 일제시대 들어서는 점상문신이 일반인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데요. 그게 진짜 점 찍듯이 하는 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점이에요. 이게 민간에서 10대 소녀 사이에 널리 퍼졌고 60년대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들 사이에 이렇게 점이 팔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점상문신을 한 흔적이에요. 70년대 들어서 이제 두발 복장 단속을 하잖아요. 이때 문신도 억압을 받죠. 그런데 우리도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신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신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폭들이 문신을 많이 하게 됐겠죠?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국가 통제가 점점 없어지면서 문신도 반사회성을 의미하는 대신에 패션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연예인들이 여기에 반응을 했겠죠? 2000년대 들어서 보면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문신을 드러낸 게 좀 흔해졌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도 공이 컸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수 이효리 씨가 아닐까 싶어요. 이효리 씨가 워낙 스타일리시한 데다가 그 타투가 잘 어울리는 몸과 피부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게 그냥 멋이 아니라 타투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효리 씨 타투는 동물이나 자연, 이렇게 사랑을 의미하는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오른팔에 있는 약간 특이한 문양이에요. 물에 사는 동물, 들에 사는 동물, 식물, 인간, 태양, 달을 한꺼번에 표현한 거래요. 오른팔에 새긴 레터링은 봄에는 사뿐히 걸어라, 어머니 돼지가 임신 중이다 라는 영어 문구인데 여기서 어머니 돼지는 지구 혹은 자연을 의미하죠. 남자들은 타투할 때 박재범 씨를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 이전에는 베컴의 타투가 인기였고요. 베컴 몸에는 진짜 타투가 없는 데가 없던데 그게 다 또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뭐 아이들 이름을 다 새겼고 옆구리에는 이렇게 한자 레터링이 크게 있어요. 생사 유명 부귀 제천, 생과 사는 명이 있고 부와 귀는 하늘에 있다라는 공자 말씀이에요. 결혼 10주년 때는 장미 열송이를 타투를 새겼고 팔에는 그리스 숫자로 7을 새겼는데 이건 맨유에서 뛰었을 때의 등번호죠. 그러니까 베컴 몸을 보면은 베컴의 일생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저는 영화 메멘토가 떠올라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몸에다가 자기 한 일을 갖다가 문신으로 새기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타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국에서만 유명한 외국인 문신이 있죠. 저스틴 비버의 뜻도입니다. 내한 공연한 다음에 한국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려고 하회탈이랑 비버라는 한글을 새겼는데 이게 비버가 하필이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보여갖고 뜻도처럼 읽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아 그냥 예쁘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 의미가 있고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걸 해야겠구나 싶어요. 아까 제가 타투를 할까 말까 옛날부터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고민스러워서 타투샵 일단 가봤습니다. 강남의 한 타투샵에 가봤는데 거기에 계신 타투이스트는 교포이고 미국에서 타투이스트로 오래 활동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 얘기하는 한국 문신의 특징은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유행이란 게 없었는데 여긴 그런 게 있다고 하시네요. 최근엔 감성 타투라고 해서 타투이스트의 개성, 선이 가늘고 수채화 느낌의 좀 낭낭한 타투가 인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여자가 타투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0년 전만 해도 남녀 비율이 거의 8대2? 9대1? 막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하는 타투는 거의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로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하는 게 불법이 됐죠. 그래서 타투를 오래 하신 분 중에서 집행유예 안 받아본 사람 없고 벌금 안 내본 사람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막 이제 타투 받으러 온 사람이 타투를 받은 다음에 아 내가 너 신고할 테니까 몇백만 원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총 7번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 기각됐고 최근에 낸 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의료법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의료계 반대가 강해서 변화가 좀 어려운가 봐요. 예전부터 국가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투라는 거는 불온한 존재였고 억압받는 존재였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문신을 하고 싶은 부위와 그림도 다 정해놨는데 아직 실행에는 못 옮기고 있네요. 제가 언젠가 용기 내서 타투하게 되면 꼭 보여드릴게요.